지구의 미래, 충격적인 10가지 변화는 인간은 오랫동안 자연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하늘의 변화를 보며 계절을 읽었고, 강을 따라 문명을 세웠으며, 숲에서 자원을 얻고 바다에서 생명을 길어 올렸습니다. 자연은 인간에게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었고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터전을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천천히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되돌리기 어려울 만큼 깊게. 기후는 흔들리고 바다는 변하며 숲은 사라지고 생태계의 균형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단순히 덥고 추워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앞으로의 환경 변화는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집의 구조, 먹는 음식, 마시는 물, 이동 방식, 사는 장소, 심지어 하늘을 보는 일상까지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다가올 시대에 지구 환경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10가지 충격적인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 인간은 실외를 피하게 됩니다. 지금의 우리는 밖으로 나가 바람을 느끼고 햇빛을 받으며 자연 속에서 숨을 쉽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밖이 편안한 공간이 아니라 위험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기온은 점점 높아지고 폭염은 길어지며 자외선은 더 강해지고 미세한 오염 물질은 공기 중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어떤 날은 밖에 10분만 있어도 몸에 큰 부담이 되는 시대. 피부는 빠르게 손상되고 호흡기는 쉽게 자극받으며 열 스트레스는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는 시간을 줄이고 점점 실내 중심의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주거 공간은 거대한 보호막이 되고 건물 안에서 일하고 운동하고 쇼핑하고 여가를 보내는 완전한 실내 도시가 등장할지도 모릅니다. 햇빛보다 인공 조명이 익숙해지고 흙 냄새보다 정화된 공기가 더 편안해지는 시대. 자연을 피하는 삶, 그것이 새로운 일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질문이 남습니다. 자연과 멀어진 인간은 과연 지금과 같은 인간일까요? 두 번째 변화, 깨끗한 공기는 자원이 됩니다. 우리는 공기를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숨 쉬는데 돈이 들지 않고 맑은 하늘을 보는 것도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깨끗한 공기 자체가 가장 비싼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도시는 더 커지고 에너지 소비는 늘어나며 대기 중에는 수많은 입자와 화학 물질이 쌓여갑니다. 공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맑은 날은 줄어들며 깨끗하게 숨 쉬는 일이 사치가 되는 시대. 그때 등장하는 것은 공기 산업입니다. 고성능 공기 정화 시스템, 개인용 산소 장치, 프리미엄 정화 공간, 그리고 맑은 공기를 공급하는 서비스. 돈이 많은 사람은 깨끗한 공기 속에서 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오염된 환경을 견디며 살아가는 시대. 숨 쉬는 것조차 격차가 생기는 시대입니다. 인간은 늘 물질로 계급을 나눴지만 미래에는 보이지 않는 공기로 삶의 질이 나뉠지도 모릅니다. 숨이 편한 삶과 숨이 답답한 삶, 그 차이는 생각보다 거대할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 물은 새로운 갈등의 중심이 됩니다. 물은 모든 생명의 시작입니다. 마시는 물, 농업용수, 산업용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물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기후 변화는 강수 패턴을 흔들고 가뭄은 길어지며 빙하는 줄어들고 담수 자원은 빠르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한 지역은 홍수에 잠기고 다른 지역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는 시대. 물이 넘치는 곳과 한 방울이 절실한 곳의 차이는 점점 커집니다. 그 순간 물은 생명이 아니라 전략 자산이 됩니다. 누가 물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물길을 통제하는가? 누가 정화 기술을 독점하는가? 이것이 국가의 힘이 되는 시대. 석유보다 물이 더 중요한 자원이 되는 순간 인류의 갈등 구조도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물을 지키기 위해 싸우게 될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변화,
날씨를 만드는 시대가 옵니다. 오랫동안 인간은 자연의 흐름을 받아들이며 살아왔습니다. 비가 오면 기다렸고 가뭄이 오면 견뎠으며 폭풍 앞에서는 피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인간은 날씨를 예측할 수는 있었지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후 기술은 점점 정교해지고 대기 조절 기술, 구름 생성 기술, 태양빛 반사 기술, 인공 강우 시스템까지 자연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려는 시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지역에 비를 내리게 하고 극심한 더위를 인공적으로 완화하며 폭풍의 방향까지 조절하려는 시대. 처음엔 축복처럼 보일 것입니다. 농업은 안정되고 재난은 줄어들며 삶은 더 예측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날씨를 통제하는 힘은 엄청난 권력이 됩니다. 누가 비를 내릴 것인가? 어느 지역의 온도를 낮출 것인가? 누가 맑은 하늘을 누릴 것인가? 선택의 기준은 공정할 수 있을까요? 기술은 자연을 돕는 걸까요? 아니면 자연을 지배하려는 걸까요? 인간이 하늘을 조종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더 안전해질까요? 혹은 더 거대한 균형을 건드리게 될까요? 다섯 번째 변화, 먹을 것이 사라지는 시대가 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음식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원하는 것을 고르며 계절과 상관없이 전 세계의 식재료를 누립니다. 하지만 이 풍요는 생각보다 매우 섬세한 균형 위에 서 있습니다. 기후 변화는 농작물의 성장 환경을 바꾸고 폭염과 가뭄은 수확량을 줄이며 예상치 못한 병충해는 생산을 위협합니다. 바다 생태계도 흔들립니다. 어획량은 감소하고 해양 오염은 심해지며 먹이 사슬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음식은 더 귀해지고 더 비싸지며 더 선택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자유롭게 먹는 시대가 아니라 정해진 식단 속에서 살아가는 시대.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대체 식량입니다. 해양육, 곤충 단백질, 세포 기반 식품, 완전히 인공적으로 생산되는 영양식, 맛보다 효율, 즐거움보다 생존. 식사는 문화가 아니라 관리의 영역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묻게 됩니다. 배를 채우는 것만으로 정말 먹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섯 번째 변화, 수많은 생명이 조용히 사라집니다. 인간은 지구의 주인처럼 살아왔습니다. 숲을 베고 바다를 채우고 땅을 바꾸며 문명을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생명은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서식지는 사라지고 기온은 바뀌며 먹이 구조는 흔들리고 생존 자체가 어려워지는 총들이 늘어납니다. 어떤 생명은 우리가 알기도 전에 지구에서 사라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곡물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생태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작은 곤충 하나가 사라지면 식물이 흔들리고 그 식물을 먹는 동물이 줄며 연결된 모든 생명이 영향을 받습니다. 균형은 한 조각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끝은 인간에게 돌아옵니다. 우리가 기대던 자연의 시스템이 더 이상 우리를 지탱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 문명은 생각보다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생명을 잃는 것은 자연만의 비극이 아닙니다. 인간 자신의 기반을 잃는 일이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 변화, 바다는 더 이상 생명의 공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바다는 오랫동안 지구의 심장이었습니다. 열을 흡수하고 산소를 만들며 수많은 생명을 품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심장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해수 온도는 올라가고 산성화는 진행되며 플라스틱과 화학 오염 물질은 깊은 곳까지 퍼져갑니다. 산호는 사라지고 어류는 이동하며 일부 해역은 생명이 살기 어려운 공간으로 변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죽음의 바다가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겉보기엔 푸르지만 그 안에는 생명의 움직임이 거의 없는 바다. 고요하지만 비어있는 바다. 인간은 오랫동안 바다에서 풍요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텅 빈 바다를 바라보며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지 뒤늦게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덟 번째 변화, 살아갈 곳을 잃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환경 변화는 모든 지역에 똑같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떤 곳은 폭염으로 견디기 어려워지고, 어떤 곳은 거대한 홍수에 반복적으로 잠기며, 어떤 곳은 오랜 가뭄 속에서 메말라갑니다. 바닷물의 높이가 올라가면 해안 도시는 점점 물에 잠길 수 있습니다. 농작물이 자라지 못하면 사람들은 삶의 기반을 잃게 됩니다. 더 이상 살 수 없는 땅, 머물 수 없는 도시, 버텨낼 수 없는 기후. 그 순간 수많은 사람들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삶을 찾아 이동하지만 받아들일 공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주거, 자원, 문화, 모든 것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환경 문제는 자연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사회의 거대한 긴장이 됩니다. 국경을 넘는 이동이 늘어나고 도시의 부담은 커지며 갈등의 형태도 바뀌게 됩니다. 미래의 난민은 전쟁 때문만이 아니라 기후 때문에 생겨나는 시대. 인간은 처음으로 지구 환경에 밀려 삶의 자리를 옮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9번째 변화, 우리는 자연을 디지털로 복원하려 할 것입니다. 자연이 줄어들수록 인간은 자연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푸른 숲, 시원한 바람, 맑은 강물, 새들의 소리, 흙의 냄새. 하지만 그것이 희귀해지는 시대에는 자연이 현실보다 디지털 공간에 더 많이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초정밀 가상 숲, 완벽히 재현된 바다, 촉감과 냄새까지 구현된 자연 공간. 집 안에서도 숲속을 걷는 감각을 느끼고 도심 한가운데서 바닷가의 공기를 경험하는 시대. 기술은 잃어버린 자연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실제보다 더 아름답고 더 편안하며 더 안전한 자연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제된 자연은 진짜 자연일까요? 프로그램으로 만든 바람과 예측할 수 없는 진짜 바람은 다릅니다. 계산된 새소리와 우연히 들려오는 생명의 소리는 다릅니다. 인간은 자연을 재현할 수 있어도 자연이 가진 예측 불가능한 생명력까지 만들 수 있을까요? 마지막 변화, 인간은 자연과 분리된 존재가 됩니다. 지금까지 인간은 자연 안에서 태어나고 자연의 순환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햇빛을 받으며 깨어나고 계절에 따라 삶의 리듬을 맞추며 비와 바람, 흙과 나무, 강과 바다와 함께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자체가 자연과 완전히 분리될 수 있습니다. 완전 밀폐형 도시, 정화된 공기, 인공 햇빛, 통제된 온도, 관리되는 물, 계산된 식량,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설계된 환경. 위험은 줄어들고 삶은 더 안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점점 비를 직접 맞지 않고 흙을 밟지 않으며 계절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연은 삶의 일부가 아니라 박물관처럼 구경하는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장 큰 질문이 남습니다. 자연 없이도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연을 정복한 걸까요? 아니면 자연과의 연결을 잃어버린 걸까요? 환경의 변화는 단순히 지구가 바뀌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미래의 인간은 더 안전한 공간에서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전함 속에서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던 감각, 비 오는 날의 냄새, 바람이 피부를 스치는 느낌, 그 모든 것을 그리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자연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연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완전해지는 존재였다는 것을. 미래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입니다. 그 미래가 우리가 선택한 결과일지 혹은 우리가 외면한 결과일지, 그 차이는 바로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에 관한 다른 영상도 있으니 많이 시청해 주시고,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른 영상들도 손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